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리는 IB도 있을 거고요. 그 외 학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에 관한 전망이 서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제가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히 중국의 정치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결정될 거다라는 걸 미리 예견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첫째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공식화될 수 있는 자리 20차 당대회가 다음 달 16일, 10월 16일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근처에 갑자기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10월 16일 날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 2연임 이상이라는 헌법의 조항을 폐기를 시키면서 즉 무한대로 이제 국가 주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시진핑 주석이 종신 집권을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본인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2기 집권 당시 내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격대 지정, 그러니까 다음 차세대 지도부가 아니라 그 차세대 지도부를 미리 선정을 하면서 권력의 이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게끔 만들어놨는데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이었죠. 하반기 전망할 때도 저도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어가는 데는 제도적으로 일단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 의견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대만계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지금 시진핑 주석은 크게 중국의 세 가지 권력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주석,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국가 주석이죠. 두 번째는 공산당 총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들고 있어야 정말 중국에 있는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프레지던트입니다.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던가 이제 중국이라는 틀 밖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공산당 총석이는 말 그대로 중국의 공산당의 1위, 최고 집권자죠. 마지막으로 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의 군권에서 최고의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중국 내부적으로의 모든 권력의 최상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만계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내려두고 두 개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려놓는 게 국가 주석이죠. 중국은 대통령제가 아니죠. 국가 주석이 통치를 하고 국가 주석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면서 특히나 시진핑이 다 가져가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권력의 순서, 강도면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국가 주석은 상대적으로 공산당이나 군권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만계 언론이 하는 말은 이 부분은 리커창 총리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시진핑이 대외적인 모습은 줄여가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본인의 그 권력을 강화하고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대만계 얘기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엔 군권을 강화해서 대만을 무력 통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든 아니면 해외 언론이든 간에 점차 시진핑 주석의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이 대만계 언론에서 처음 보도가 되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져가는 모습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권력 중에 국가주석의 실질적인 권력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오히려 당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더 공고히 한다는 건 사실 표면적으로만 시진핑 주석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중국 내부적으로의 그 권력 다툼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이 3년임의 단어에 너무 몰두한다기보다는 과연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력 중에 뭔가 이양이 될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의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에서의 내용은 여전히 저는 3년임이라는 단어 2018년에 국가주석 2연임 이상의 그 항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충분히 3년임할 가능성 제도적으로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3년임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지만 그 3년임의 형태가 뭐 대만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당 총석이 세 가지를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군권이랑 당 총석이까지만 들고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 영향은 제가 10월 이후에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3년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다른 내용은 이 10월 중순에 있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행보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아마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해외 방문입니다. 지금 외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촬영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 저녁에 나온 기사 기준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9월 중순, 9월 14일입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해서 관련된 경제 협력 관련된 내용들을 체결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 쪽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시진핑 주석이 9월 중순에 방문을 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중국 외교부 측의 공식 성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되기 전에 한번 그 외부 활동, 대외 활동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외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중국 본토를 벗어난 적은 유일하게 지난 7월에 홍콩에 한번 방문했었던 적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예상 행보는 다른 것도 아닌 대외 활동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9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또 연말까지 방문 계획이 따로 없으려나 이렇게 저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7월이었죠. 그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대면 참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직접 조코이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10월 그 당대회 전후를 가지고 9월에는 중앙아시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즉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중국 내부적으로만 내부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국가주석 그 외에 대외 활동 이런 것들과 또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정말 시진핑 주석이 거의 2년 7, 8개월 만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몸소 그 중국의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만에 대외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건 저는 단순히 국가주석을 연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7월, 6월 달에 한번 대대적으로 중국에서 보도를 했었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계 인사들이 모두 중국산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백신 접종, 부스터샷, 그다음에 코로나 자체 치료제 등등을 계속 승인해주고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본인 백신을 다 맞았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은 다른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만찬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점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 혹은 중국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의 규제 강도가 낮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연말까지 최소한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정상회의를 갔다 온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 있을 3월, 그러니까 양회죠. 결국엔 올해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거고요. 혹은 시진핑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첫 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연초에 뱉었던 5.5% 달성 못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즉, 지난해에 뱉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 그 외에 성장, 발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요. 그 새로운 지도부는 내년 3월에 있을 양회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성과 앞으로의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부동산 시장의 그런 우려와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국 정부라든가 기업이 이제 최악의 국면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저희가 이 숫자와 그 각 부동산 기업들의 대표자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건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동태적 제로 코로나이겠죠. 그렇다면 9월 카자흐스탄 방문이 불발되더라도 10월 중에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와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맞이할 G20 정상회의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중국도 크게 부담 없이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G20 정상회의에 방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내부적으로 정치의 변화나 혹은 사실은 저희가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얘기했던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가지고 제가 정말 언제쯤 풀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저의 기대와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을 같이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망이 100% 맞을 거다까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관련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포함한 계속해서의 전망, 그리고 거기에 뒤에 덧붙일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중국 내부적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지 않는 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이런 의견을 들으시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야 되고, 실제 상황과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번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동태적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저의 전망이 틀리더라도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 정치의 변화, 경제의 변화,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